이 나발이에서 짱을 먹고 있죠. 그리고 경선 탈락자죠. 2위도 아니고 경선 3위. 대선 끝나고 나니까 언론 보도도 거의 없고 뭐 하나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아, 네. 되게 훈훈한 사진이네요. 아이한. 어린이들도 아는 거죠. 겨우 3위. 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똥집을 한 건가요? 애들이 가장 재밌게 노는 방식이 저건가 봐요. 아. 제가 얼마 전에도 똥침을 한번 당한 일이 있거든요. 자주 당하시는군요. 이게 오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똥침 안 찌릅니다. 되돌아보면 그 경선 그때 내가 뭐 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많이 돌아보게 되죠.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했던데 혹은 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떠오른 거 없어요? 후회되는 거 많죠. 쭉 읊어보세요 한번. 쭉.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깨달으셨죠? 네,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나름 난 절제하고 선을 최대한 난 지킨다고 난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네, 했는데 도움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공격수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게 뭐 박근혜 뭐 그런 데는 아무리 가혹하게 공격을 해도 사실 박수를 우리 받으셨죠. 박수 받아서 그보다 수위를 내가 엄청 낮춰가지고 예, 공격을 하는데 그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쟁 과정이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렇지. 얘기해야 그걸 되는데. 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자꾸 파고들게 되고 이 공격 본능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 득도 없이 나도 손해봤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내가. 그걸 대선 뽕이라고 했다면서. 대선봉. 지금 보면 참 손해보는 짓도 많이 했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자, 진짜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두드려 맞았을 때 진짜 화가 나셨어요? 보면 많잖아요. 뭐 예를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밑바닥을 후벼 파죠 원래. 파죠. 선거.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냈으니까 사실 이미 진 거지. 그거를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알았으면 이래 알았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어쩌면 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됐었던 거 아닌가. 어제 김어준 씨가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장 곽상원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곽상원 의원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노무현 팔이 정말 참 열심히 성실히 해왔던 김어준 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초기 멤버였던 공희준 정치평론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희준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했을 때 그때 국무총리 김민석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책회의는 없었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내몰린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책회의도 했었고 국무회의도 했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으로 나중에 드러났는데 자, 김어준 씨의 이 김민석 총리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어준 총수가 김민석 총리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25년 동안 빙하기에 갇혔다가 피격적으로 살아나온 냉동인과 같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왜 냉동인과 같으신 분이냐면은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을 남들은 지금부터 24년 전에 했습니다. 2002년 전에 했는데 네. 남들이 김민석 총리를 비판한 지 정확히 24년 네. 사반세기가 흘러서야 이제 김어준 총리는 김어준 총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지금 김어준 총수가 어떤 모양새냐면은요. 예.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그때 이제 남들은 시청광장에서 한일 월드컵 때 네. 오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 응원하는데 그렇죠. 김어준 총수 혼자 2002년 월드컵 시청광장에서 호언철폐 독재타도 외치는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남들은 24년 전에 비판했던 김민석 총리를 왜 비판할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네. 김어준 총수에게 중요한 거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어준 총수에게 중요한 선거는 지방선거 후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미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총수가 누구를 밀고 있는 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총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요. 네. 사실상 정청래 대표 경선 캠프의 선대본부장 겸 대변인입니다. 선대본부장 겸 대변인인데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또. 예.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김용민 이사장님과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네. 김용민 이사님께서는 김어준 총수가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경선 캠프의 선대본부장 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네. 저는 거기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김어준 총수의 본업은 네. 정치 콘서턴트예요. 예. 저하고 똑같은데 정치 콘서턴트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 콘서턴트면서 언론인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예, 네, 그게 예. 문제인데 그 정치 콘서턴트는 A당 선거를 할 수도 있고 B당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예. 건데 대신에 정치 콘서턴트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치 콘서턴트 역할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언론인이나 아니면 작가나 독립된 지식인처럼 간판을 내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흔한 말로 양도구역을 하는 거거든요. 양도구역. 예. 네, 그런데 지금 김원희 총수는 문자 그대로 양도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콘서트인데 왜 자꾸만 언론인을 자초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어준 총수가 하시는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역할은 정치 콘서턴트인데 네. 자꾸만 패널 흉내를 내세요. 언론인 흉내를.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저에게 뭐 작가나 칼럼니스트나 정치평론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분명히 제 본업을 말씀드려요. 저는 정치 콘서팅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저의 클라이언트에게 일부러 유리하게 발언한다. 그렇게 미리 제가 솔직하게 전제를 하는데 김원희 총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객관적인 척, 네. 공정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정치 콘서턴트가 네. 자기의 자기의 본질을 숨기고 다른 일을 하면은 그 순간 정치 콘서트가 뭐가 되냐면은 정치 브로커가 되는 겁니다. 브로커가. 정치 브로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어준 총수나 저 범위를 넓혀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네. 정치 콘서턴트 역할은 하시되 네. 정치 브로커는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뒤로 갈수록 이제 아마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주장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두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재밌는 거는 그분은 자기가 권력과 원팀일 때는 절대 레드팀이라고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권력 자리 향해서 힘내세요, 응원하세요 하면서 에너지를 보태는 레드부샷이 되세요. 네. 레드팀이 아니라 레드부샷이 되시는데 예.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였다면은 김어준 총수가 자기가 레드팀이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김어준 총수가 자기가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그 자기 집으로 하는 이세직고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 그렇지. 나는 맞아, 이재명 맞아.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레드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지금부터 야당 역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은 김원준 총리가 계속 자기가 계속 이재명 정부와 한 팀이라는 걸 계속 이제 억지로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지금 김어준 총수의 위상이 굉장히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김어준 총수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의 스피커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네네네. 진영 전체. 예. 하지만 지금의 이제 김어준은 친문 진영의 스피커로 저기 위상이 격화가 됐어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격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저는 나는 내가 뭐 레드팀 역할 하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그냥 야당 내지 친문 진영의 컨설턴트다. 이렇게 직업적 적재성을 칼명하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콘서턴트가 레드팀을 자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김용민 후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용민 후보의 상대편의 콘서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는 김용민의 레드팀이다 하고 말할 수는 없죠. 상대방의 용병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는 자기가 반문으로 몰렸다. 친명이라고 네. 이렇게 또 몰렸고 그래서 나를 친문으로 보지 마라. 나는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데 아주 면구스럽더라고요. 예. 아, 참 이게 그래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 김어준 씨가 우린 모두 노무현의 유족이다.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살해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는 노무현의 유족이다라면서 검찰 개혁이 대단히 지금 갈 길을 잃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김어준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어이없는 발언인데. 어이없는 발언이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짜 유족이 다들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그렇죠. 네. 살아계신데 또 자기를 싫어해요. 또 노무현의 유족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김어준 총수의 의도나 동기를 한번 저기 내재적 관점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내재적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사실 지금의 김어준의 권력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영광과 명예를 만든 건 어떤 거냐면은요. 북한식 유훈 정치예요. 아, 북한식 유훈 정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김어준 총수가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점만 있으면은 돌연적인 유훈 정치를 내세웁니다. 유훈 정치.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족도 아닌 사람이 유훈 정치를 내세워요. 그거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총수와 딴질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왜 극혐이 되겠습니까? 극혐 맞아요. 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유훈 정치는요. 한 사회의 창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누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윤석열을 왜 저렇게 극혐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저기 역사의 시계를 30년 전 전두환 시대로 되돌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윤석열을 극혐하는 건데 지금 현재 김어준 총수는 역사의 시계를 30년, 40년도 아니고
300년, 400년 전에 송시열 한마디로 조선 노론의 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김어준 총수가 꿈꾸는 유토피아. 김어준식의 유토피아, 한마디로 이제 털토피아죠. 털토피아는 어떤 사회냐면은요, 송시열식의 예. 유은 정치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북한식의 유은 정치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어준 총수의 옷을 자세히 보세요. 네. 그분은 항상 비슷하게 시커멓게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의 유족이다. 계속 일종의 유족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네. 유족에게는 우리가 좀 하기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김어준은 자기가 남을 공격할 때는 네. 언론인을 자처합니다. 그러다가 남이 자기한테 공격을 하면은 갑자기 검은 상복 입고 갈아입고 유족 코스프레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겁한 거죠. 예. 내가 남들을 공격할 때는 언론인, 내가 남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는 유족. 반칙입니다. 예. 그건 한마디로 굉장히 좀 더티한 플레이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김어준 총수에게 어떤 그 정의로운 건 바라지 않는데 최소한의 좀 페어 플레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론인데 노무현의 유족 맞습니까? 김어준 씨가 말입니다. 아니 2002년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김어준 총수를 아들도 아니고 사위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유족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저기 사위는 곽상원 의원이 사위지. 곽상원 의원은 지금 김어준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막 지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 대통령은 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02년 그 당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3월에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고 그해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무렵부터는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후보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지금 정몽준도 사실상 우리하고 같은 편인데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해서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 흐름을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김어준 총수는 만약에 노무현의 유족을 자처한다면 당연히 그 후단협을 비난하고 또 당시 그 후단협의 상징이 김민석 씨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다 떨어지고 그 뒤로 이제 노무현 후보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 후보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몽준 품에 안겼던 분인데 그 뒤로 이제 김민석 씨는 그때 일을 참여하면서 18년 동안 정말 광야길을 걸으며 사죄의 길을 걸어왔고 오늘의 김민석 총리로 우리에게 다시 데뷔를 했는데 부활을 했는데 당시 2002년에 김어준은 어떤 편이었습니까? 누구의 입장에 동화됐던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김어준 총수가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지했을 수도 있는데 2002년 대선 국면에서는 그 당시 김어준 총수는 거의 투명 인간이었어요. 투명 인간? 그러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당시 민주당의 8알은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 자당의 후보인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정몽준 후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어준 총수도 아마 비슷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중간에서 간보고 있었는데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보다는 중간에서 약간 간보는 입장이었어요. 간보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간보기 정치의 대명사를 안철수 의원고 철수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대명사는 안철수지만 원조를 따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김어준 총수도 거기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중간에 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 김민석 비토를 제일 먼저 동뜬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김민석 총리가 저를 기억한다면 굉장히 좀 저를 안 좋아하실 겁니다. 왜 안 좋아하시냐면은 2002년 이제 200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 제가 이제 그 당시 제기했던 게 옥석 프레임이었습니다. 옥석 논쟁인데 어떤 거냐면요.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이문호 감사원장,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에서 한번 누가 진짜 옥이고 누가 먼저 석인지 가려보자. 근데 보통은 옥석이라는 말 자체가 이문옥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프레임이었거든요. 옥석을 네, 옥석이었는데 석은 김민석이고. 그렇죠. 예,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옥석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김민석 비토에 나서니까 거기에 가장 먼저 호응했던 사람이 진중권 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진중권이 지금부터 4반세기 전에 비토했던 김어준 총수는 4반세가 지나자 비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남들은 시청광장에서 오피슨 코리아 외칠 때 김어준 혼자 호언철폐 독재자로 외치는 거가 똑같아요. 그 뜻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김어준 총수는 뭐 중간에 간 보는 입장이었죠. 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저에게 글을 하나 써라. 저는 그 당시 이제 딴지일보 피치니까 당연히 이제 총수의 명을 받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글이 이제 정몽준 당시 그 대한축구협회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썼는데 총수의 부름을 받아.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김어준 총수는 중간에서 간 보는 입장이었어요. 아니 2002년. 김어준 총수가 우리 공희준 평론가한테 정몽준 출마하라라는 글을 쓰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면은 흥행이 되는 글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뭐 김어준 총수가 뭐 정몽준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한번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한번 당신이 써봐라 이런 거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한테 그런 거 시키시고도 저한테 원고를 안 주셨어요. 원고를 안 줬어요. 악역을 시키시고도. 그게 참. 아니 근데 그게 보다 많이 글을 읽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를 했다면은 그 말하자면 조회수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클릭수 장사를 했다는 건데. 이건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생각이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어준 총수는 자기가 꽂히는 것, 자기가 신념처럼 갖고 있는 것들에 어긋나는 것들은 일체 뭐 글로 쓰거나 사람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몽준이 대선에 나와야 한다라고 글을 쓰라고 한 것이 단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노무현의 유족다운 그런 지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민주당이나 언론계 쪽 사람들의 팔알이 양다리 거치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도 후단협 같은 그런 스탠스였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다리 거치 사항이었고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대선 끝나고 우리가 설사 노무현 후보가 져서 우리까지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계속 노무현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습니다.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결과 안 좋아서 우리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노무현으로 가자 했던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은 감옥 가 있는 변희재 그리고 이제 장신기 김대중 도서관 연구원 정말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가 그 당시 뭐 특별히 나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또 명계남 문성근 이런 분들도 계셨죠. 당시 추미애 의원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김어준 총수는 당시에 정몽준이 돼도 좋다 이런 입장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몽준이나 노무현 중에 한 사람만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 정도 스탠스였는데 근데 당신은 민주당 사람들조차도 그랬습니다. 민주당 그렇죠. 정치인들조차도. 어쨌든 뭐 노무현의 유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총수가 표현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지 정확합니다. 김어준인 나는 노무현의 유족 겸 정몽준의 잔당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의 유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짠해지고, 내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막 그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어제 저는 이겁니다. 기립으로. 만약에 지금 김어준이 그렇게 비판하는 방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시했으면은 김어준은 문재인의 레드팀이 아니라 문재인 힘내라고 외치는 문재인의 인간 레드불샷 됐습니다. 레드불샷.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02년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신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희준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김어준 총수는 2002년에 노무현이 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정몽준이 돼도 좋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노무현의 유족을 자처하는 것은 노무현 유족에게 최소한 이거는 도리도 예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